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송배전 선로의 공칭전압이란, 이 공칭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간전압입니다. 다음 2번 문제. 송전선로의 송전 특성이 아닌 것은, 자, 여기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대한 내용이죠. 단거리에서는 RL만 고려를 하고요. 중거리에서는 RLC를 고려를 하고, 장거리에서는 RLCG 모두 고려를 하며, 이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100km 이상을 장거리라고 하고 분포정수 회로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1번 보면 단거리 송전선로에는 누설 컨덕턴스와 정전 용량을 무시해도 된다. 맞는 내용이죠. 중거리 송전선로는 T형 회로와 파이형 회로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100km가 넘는 송전선로는 이게 뭐예요? 장거리 송전선로죠. 근사 계산식을 사용한다가 잘못된 거죠. 근사가 아니라 RLCG를 모두 고려해서 분포, 얘네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포정수회로를 적용을 합니다.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송전선로 해석은 특성 임피던스와 전파정수를 사용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보시게 되면 송전선로의 저항을 R, 리액턴스를 X라고 하면 다음에 어느 식이 성립하는가, 즉 저항이 크냐, 리액턴스가 크냐 이런 내용인 거죠. 이 선로에서는 전선의 저항보다는 리액턴스가 훨씬 월등히 크고 저항의 값은 실제 무시해도 될 만큼이죠. 리액턴스에 비한다면. 그래서 X가 R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늦은 역률의 부하를 갖는 단거리 송전선로의 전압 강화의 근사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전압 강화 2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삼상이라고 하면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선간전압을 의미하죠. 근데 문제에서는 E가 선간전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VR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E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3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3선식 가공 송전선로가 있다. 전선 한 가닥의 저항이 15, 리액턴스가 25이고 부하 전류가 100A, 역률이 0.8로 지상이다. 이때 전압 강화는 얼마가 되겠는가? 삼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 강화 2는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루트 3 전류의 값은 100, 저항의 값은 15 곱하기 역률 0.8 되고요. 리액턴스는 20, 역률이 0.8이면 사인은 0.6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4157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삼상 3선식 배전선로의 역률이 0.8인 삼상 평형부하가 40kW를 연결했을 때 전압 강화 얼마인가? 부하의 전압은 200이고 전선 1조의 저항은 0.02옴,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압 강화식 중에 2는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요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한다. 그럼 얘는 없는 값이 되겠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전압은 200, 전력은 40kW니까 40 곱하기 10에 3승 되고요. 저항 R은 0.02가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4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단상 2선식 교류 송전선이 있다. 전선 한 줄의 저항이 0.15, 리액턴스는 0.25이다. 부하는 무유도성으로, 여기에서 무유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100V 3kW일 때
급전점의 전압은 얼마인가? 그러면 송전단 전압 vs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전압 강하를 더해주시면 된다. 그럼 여기에서 전압 강하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전압 강하 E는 단상에서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것은 단상 이선식에서 이선 전체분이죠. 근데 문제에서는 한 선당 저항과 리액턴스를 주어졌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셔야지 이선 전체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대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죠. 그럼 역률이 1이면 즉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0이 되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도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0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100 분의 전력은 3kg니까 3 곱하기 10의 3승 되고요. 저항 R은 0.15 근데 두 가닥이니까 0.15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9V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00 플러스 9 하시면 109 볼트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109V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전단 전압이 3300이고 전압 강하율이 4%인 송전선의 송전단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전압 강하율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VR분의 VS-V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로부터 송전단 전압 VS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입실론의 VR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1 플러스 전압 강하율이 4%니까 0.04 곱하기 수전단 전압 3300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3432V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삼상 배전선로의 전압 강하율을 나타내는 식이 아닌 것은 전압 강하 2라고 하는 것은 삼상에서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이고요.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v분의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압 강하율 입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분의 송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vr분의 E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압 강하 2가 요 두 개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아, VR분의 이거 그대로 루트 3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거에서 얘를 V로 하나 나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V 제곱에 P의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요 위식에서 제가 위아래다 똑같이 V를 곱하면 그죠? V를 곱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V 제곱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유효전력 P에다가 R 곱한 거고요. 더하기 루트 3 VI 사인 세타 뭐예요? 무효 전력에다가 리액턴스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답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것은 1번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이게 1번에 대한 보기 1번이고 얘는 보기 2번이고 그쵸? 그리고 얘는 보기 3번 되겠네요. 4번은 없어요. 그쵸? 정답은 4번이 전압 강하를 나타내는 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송전단 전압이 3300, 수전단 전압이 3000인 삼상 배전선로에서 부하의 전력이 1200, 역률이 0.9일 때 선로의 저항은 몇 옴인가? 단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 강하 2라고 하는 것은 VS-VR이기 때문에 3300에서 3000을 빼게 되면 3000 볼트다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압 강하식 2에서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라고 쓸 수 있는데 해당 문제에서 리액턴스는 무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식으로부터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P분의 E 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1200kg니까 1200 곱하기 10에 3승 되고요. 전압 강하 E는 300 그리고 VR 수전단 전압이죠. 30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V가 수전단인지 송전단인지 잘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수전단 전압입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0.75옴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문제. 송전단 전압이 3300, 길이가 3km인 고압 삼상 배전선로에서 수전단 전압이 3150을 유지하려고 한다. 부하의 전력 1000, 역률 0.8,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이때 경동선의 굵기는 얼마인가? 저항률은 55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선의 굵기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먼저 전압 강하 2 볼까요? 2는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빼면 되기 때문에 3300에서 3150을 빼게 되면 150V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압 강하식 2는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리액턴스를 무시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럼 얘로부터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요식을 통해서 P분의 E V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요식에서 R은 P분의 E V다. 근데 저항 R은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로우 A분의 L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요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경동선의 굵기 A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럼 얘를 통해서 A에 관한 식으로 쓰면 A는 로우 L 이쪽 넘어가니까 E V에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A에 관한 식으로 쓰면 A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E V P 로우 L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고유저항은 55분의 1 그죠? 곱하기 거리는 3km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전압 강하 150 수전단 전압 3150이 되고요. 전력은 1000kW니까 1000 곱하기 10의 3승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15 스퀘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구하셔도 되고 한 번에 같이 구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교재대로 여러분들이 저항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하셔도 되고 저와 같이 한 번에 하셔도 되겠다.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송전선의 전압 변동률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때 VR1은 무엇인가? 전압 변동률 델타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분의 무부하 수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VR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VR0죠. 무부하 수전단 전압.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송전단 전압이 66kV, 수전단이 61kV인 송전선로에서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경우, 즉 무부하 시
수전단 전압이 63이라면 변동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전압 변동률 델타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분의 무부하 수전단 전압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곱하기 100이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수전단 전압은 문제에서 6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부하가 없을 때 부하를 끄는 경우 무부하시는 63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3 마이너스 61 곱하기 100 하시게 되면 3.28%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부하의 역률이 0.6인 경우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 접속하여 역률을 0.9로 개선하면 전원 측 선로의 전력 손실은 처음에 약 몇 %로 감소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제곱 R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예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역률의 제곱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역률이 0.6에서 지금 역률을 0.9로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몇 배가 된 거예요? 몇 배가? 0.6분의 0.9배가 된 거죠. 그러면 전력 손실은 몇 배가 돼야 돼요? 이것의 제곱의 역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0.9분의 0.6의 제곱 배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0.6을 0.9로 나눈 것에 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0.4444가 되겠죠. 그래서 44.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거리 배전 송전단 전압 및 역률이 6600에 0.9이고 수전단의 전압 및 역률이 6100에 0.8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저항은 10, 리액턴스는 2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송전단이라고 하고 여기를 수전단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송전단은 전압이 6600에 역률이 0.9다 라고 되어 있고요. 수전단은 그러니까 송전단이 6600에 0.9인 거고 수전단은 6100에 역률이 0.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로의 저항은 1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여라. 전류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송전단에서 유유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이잖아요. 그쵸?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역률.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송전단의 유유전력은 6600 I의 역률 0.9가 되고요. 수전단에서 유효 전력은 6100의 전류의 0.8이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생겨요? 전력 손실이 발생하겠죠.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고요. 얼마만큼? I제곱 R만큼. 그래서 I제곱 R만큼의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그럼 얘랑 합친 것이 송전단의 유효 전력이 되겠죠. 즉 송전단 유효 전력은 수전단 유효 전력 더하기 전력 손실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3상이면 여러분들이 루트 3i 제곱 R 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I 이거 하나 없애면 되겠다. 그쵸? 그럼 얘를 I에 관한 식으로 쓰면 10분의 그쵸? 10분의 여기에서 얘를 빼면 돼요. 6600 곱하기 0.9 빼기 6100 곱하기 0.8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 106 암페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자, 동일한 굵기의 전선으로 된 3상 3선식 2회선 송전선이 있다. A회선의 전류는 100A, B회선은 50A이고 선로의 손실은 50kW이다. 개폐기를 닫아 두 회선을 병렬로 사용할 합계가 150A의 전류를 통하도록 하면 손실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A라고 하는 회선에는 지금 100A가 흐르고 있고요. B라고 하는 회선에는 전류가 50A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이때 전력 손실이 50kW이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얘를 똑같이 여기에 75A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75A일 때 전력 손실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여기에서 전력 손실은 3, 4이니까 3 i제곱 r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에서 전력 손실은 3 i제곱 10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r이 얼마란 얘기예요? 50kW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똑같이 3 75의 제곱 더하기 75의 제곱 r일 때 얼마가 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쵸?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12,500이 되고요. 75의 제곱 더하기 75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그 값이 11,250이 나와요. 11,250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똑같고 R도 똑같겠다. 그죠? 그럼 얘가 이만큼 배됐다는 얘기네. 그쵸? 그러면 이때 전력 손실 PL은 12,500분의 11,250 배가 된다. 이거 뭐예요? 50배. 요 계산을 해보시면 45kW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즉 전류가 동일하면 전력 손실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답은 2번에 45kW가 됩니다. 다음에 17번 문제. 단상 2선식 선로의 송전단 전압 및 역률이 400, 0.9이고 수전단 전압 및 역률이 380에 0.8일 때 전력 손실은 몇 와트인가? 이때의 부하 전류는 10A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상 2선식이니까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송전단 전력 PS는 전압이 400에 전류 10 곱하기 역률 0.9가 되고요. 수전단 전력은 전압 380에 전류 10에 역률 0.8이 됩니다. 그러면 송전단에서 수전단을 뺀 것이 전력 손실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송전단 전력은 계산해보면 이게 3600W가 되고요. 수전단 전력은 3040W가 됩니다. 그래서 3600에서 3040을 빼면 560W가 전력 손실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중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은 무슨 회로로 다뤄야 되는가? 중거리 같은 경우에는 집중정수 회로로 다루고 있으며 선로정수는 RLC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RLC 집중정수 회로가 됩니다. 단거리는 RL 집중정수 회로이고 장거리는 분포정수 회로가 되겠죠. 다음에 19번 문제. 파이형 회로의 일반 회로 정수에서 B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사단자 정수에서 A는 전압이득,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 이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B는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일반 회로 정수 ABCD이고 송전단 상전압이 ES인 경우 무부하 시 충전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4단자 정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 ES는 AER 플러스 BIR이 되고요. IS는 CER 플러스 DIR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무부하시라고 했어요. 무부하. 부하가 없다, 무부하다 라고 하면 수전단 전류는 0이 됨을 의미합니다. 그럼 얘가 없어진다. 그쵸? 이런 식이 됩니다. IR이 0이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무부하 송전단 전류는 이거죠. 이 CER이다. 그럼 얘를 통해서 여기에서 ER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ES다 라고 쓸 수 있죠. ER은 A분의 ES. 그럼 여기다가 ER 대신에 A분의 ES를 대입을 해보시면 A분의 CES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무부하면 IR이 0이다. 수전단 전류가 0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삼상 154kV 송전선의 일반 정수 회로가 다음과 같을 때 무부하 시 송전단에 154를 가했을 때 수전단 전압은 몇 kV가 되겠는가? 얘도 똑같이 적어보게 되면 ES는 A의 ER 플러스 B의 IR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뭐예요? 지금 무부하시다 라고 했어요. 무부하시. 그럼 IR이 0이란 얘기죠. 요 값이 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로부터 수전단 전압 ER이라고 하는 것은 A분의 ES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A는 0.9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송전단에는 154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4.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171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킬로 볼트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중거리 송전선로의 T형 회로에서 송전단 전류 IS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여기에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ES 이거 쉽게 암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IS는 ES는 1 플러스 2분의 GY 그렇죠? ER 플러스 여기는 G 그죠? G의 IR 여기는 Y의 ER 그렇죠? A하고 D는 같죠? 1 플러스 2분의 GY IR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T형 회로는 임피던스를 반으로 나눈 거잖아요. 뭘 했다고요? 임피던스를 반으로 나눴다.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4분의 GY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쵸? 파이형 회로일 경우에는 자, 파이형 회로일 경우에는 얘는 어드미턴스를 반으로 나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1 플러스 4분의 GY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뭐예요? T형 회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T형 회로는 여기 없는 거죠. 이렇게. T형 회로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T형 회로에서 송전단 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된다. Y의 ER 1 플러스 2분의 GY의 IR 되겠다. 그렇죠? 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거리 송전선로에서 T형 회로의 4단자 정수와 파이형 회로에 대한 4단자 정수를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23번 문제. 그림과 같은 사단자 정수 두 개의 회로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사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얘는 행렬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직렬이니까 그냥 곱하시면 되죠. A1, B1, C1, D1과 A2, B2, C2, D2 얘를 뭐 하라고요? 그냥 곱하여라. 그럼 A는 요렇게 적어. 얘랑 곱하면 A1, A2 플러스 얘랑 곱하면 B1, C2가 돼요. B는 얘랑 이렇게 곱하는 거죠. 얘랑 곱하면 A1, B2 플러스 얘랑 곱하면 B1, D2가 됩니다. C는 얘랑 곱하면 되죠. 얘랑 곱하면 C1, A2 플러스 요거랑 곱하면 D1, C2가 되고요. D는 요거랑 요거를 곱하면 됩니다. 얘랑 곱하면 C1, B2 플러스 요거랑 곱하면 D1, D2다라고 하는 결과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1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겠다. 그냥 행렬식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곱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4번 문제. 그림 같은 회로에 있어서 합성 사단자 정수 B 제로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B 제로값을 구하여라. 그럼 얘는 A, B, C, D고 얘는 직렬로 되어 있네요. 그쵸? 직렬 임피던스. 그러면 A, B, C, D는 A, B, C, D가 되고요. 요 직렬에서는 임피던스가 1, GTR 0, 1 되죠, 그죠? 직렬 임피던스에는 1, G, 0, 1 이렇게 되잖아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B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랑 곱하면 되죠. B. A는 얘랑 얘인 거고 B는 얘랑 얘인 거죠.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G, TR, A 더하기 얘랑 곱하면 B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4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문제. 그림과 같은 정수가 서로 같은 평행 이외선 송전선로의 사단자 정수 중 B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얘는 똑같은 게 두 개가 뭐 됐어요? 병렬로 되어 있죠. 그러면 똑같은 게 두 개가 병렬이 됐을 경우 임피던스는 2분의 1배가 되고요. 어드미턴스는 2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2배가 된다. 그럼 얘네들에 대한 합성 사단자 정수는 A는 똑같이 A1이 될 것이고요. B는 원래 요거의 반이 된단 말이에요. 2분의 1 B1. C는 2배가 돼요. C1. 그죠? D는 동일합니다. D1. 그래서 B 값은 2분의 1배가 된다. B는 임피던스 요소잖아요. 임피던스는 반이 되고 C는 어드미턴스 요소죠. 2배가 된다. 답은 3번 됩니다. 다음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특성을 정확히 다루기 위한 회로로 알맞은 것은 장거리 송전선로는 100km 이상을 의미하고 분포정수 회로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사단자 정수 A, B, C, D 중 일반식을 잘못 포기한 것은 한번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 장거리 송전선로의 사단자 정수 A, B, C, D는 ES는 적어 보게 되면 A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세타 RL 이렇게 돼요. 그죠? 에 ER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여기는 G0의 임피던스잖아요. G0의 하이퍼블릭 사인 RL 됩니다. 여기는 IR. 그쵸? ER, IR. 요거는 A고 여기는 B가 되겠죠. 그러면 IS는 요거는 임피던스 요소고 여기는 어드미턴스 요소죠. 그럼 G 0분의 1에 똑같이 하이퍼블릭 사인 RL 됩니다. ER 플러스 대칭회로죠. A와 D는 같습니다. 하이퍼블릭 사인 RL IR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감마 L은 거리잖아요. 감마는 뭐예요? 전파 정수란 말이에요. 얘는 루트 GY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G0라고 하는 것은 뭐 특성 임피던스 루트 Y분의 G다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A, 얘는 B, 얘는 C, 얘는 D가 된다. 그죠? A는 감마 L은 뭐라고 쓴다고요? 루트 GY를 쓰게 되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루트 GY. 그쵸? B는 자 특성 임피던스 G0잖아요. 루트 Y분의 G의 하이퍼블릭 사인 루트 G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C는 자 G0분의 1 역수잖아요. 루트 G분의 Y의 하이퍼블릭 사인 루트 GY가 되고요. D는 A와 같죠. 하이퍼블릭 코사인 루트 GY가 된다.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암기 하셔야 된다. 그럼 찾아보게 되면 잘못되어 있는 것은 3번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식으로 잘 암기를 하시고 얘는 루트 GY고 얘는 G0다라는 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다. 여긴 임피던스니까 그냥 G0고요. 얘는 어드미턴스니까 그거의 역수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우리 선로 정수 특성 임피던스 G0는 루트 Y분의 G다 라고 쓰고 얘는 루트 C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선로의 길이와 관계가 없다. 답은 4번 됩니다. 다음 28번 문제. 가공 송전 선로의 인덕턴스가 1.3mH/km이고 정전 용량이 0.009 마이크로페럿 per km일 때 파동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즉 특성 임피던스가 얼마이냐 이런 거죠. G0는 루트 Y분의 G 루트 C분의 L이잖아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된다. C 값이 얼마라고요? 0.009 10의 -6승 L은 1.3 곱하기 10의 -3승에 뭐 하면 돼요?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겠다.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380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수전단을 단락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는 300옴이고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1200옴일 때 이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그럼 선로가 이렇게 있을 때 수전단을 단락을 했다. 그때 여기에서 측정된 것은 뭐란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거죠, 이거요. 직렬 임피던스. 얘가 300이다 라는 거고
수전단을 개방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임피던스는 이거잖아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120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 임피던스는 1200이니까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1200분의 1 되겠다. 그럼 특성 임피던스 G0라고 하는 것은 루트 Y분의 G입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Y의 값은 1200분의 1이고 임피던스는 300. 이거 계산해보면 600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번 문제. 선로의 단위 길이당 분포 인덕턴스를 L, 저항을 R, 정전 용량 C, 누설 컨덕턴스를 G라고 할 때 전파 정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겠는가? 전파 정수 감마라고 하는 것은 루트 G Y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루트 G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 Y는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되겠죠. 답 찾아보시게 되면 3번에서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파동 임피던스, 즉 특성 임피던스가 500일 때 가공 송전선로의 1km당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서 특성 임피던스 G0라고 하는 것은 138 로그 R분의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특성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로그 R분의 D라고 하는 값이 138분의 50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선로의 작용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0.05 생략하고요. 0.4605 로그 R분의 D잖아요. 그쵸? C라고 하는 것은 로그 R분의 D의 0.02413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로그 R분의 D 대신에 얼마를? 138분의 500을 대입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로그 R분의 D 대신에 138분의 500을 대입을 해주시면 그 값이 1.67 mH/km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C 값은 0.0067 마이크로페럿/km다 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